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서 이 규제지역으로 되면서 현금 청산될 수 있는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했을 때 내 원금 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규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과 그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규제입니다. 공급주택수 제한이고요. 이것은 재건축 구역의 사업, 즉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때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즉 조합 설립이 돼 있거나 구역 지정을 받았던 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면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는 것이죠. 다만 1+1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다물권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재건축 구역은 한 조합원이 하나의 입주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1주택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세대분리 등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서 다물권자의 입주권들을 매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중서민들이 바로 다물권자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 것들은 매수를 해서 중서민들이 재건축 구역에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제 지역이 된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된 그 입주권은 하나의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세대 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세대 분리가 아니라 다물권자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한 구역에 재건축 구역에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 소유자는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다가 해서 세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이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 채는 결국은 나중에 입주권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건축 구역에서는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이 한 개였던 것을 세 개로다가 늘려서 이것을 각각의 매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수억 원의 이익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세대 분리는 단순하죠. 자, 남편 거, 아내 거, 자식이 있으면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간다면 만 30세 이상이 됐거나 또는 결혼을 했거나 자기 소득이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세대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자녀를 먼저 세대 분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한 사람도 입주권을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입주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억 원씩이나 가는 규제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세대를 분리했던 것이 현실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가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의 입주권으로밖에 안 됐던 것이 이렇게 세대 분리를 통해서 세 개의 입주권을 가져가던 것이 이제는 바로 세대의 한 개의 입주권으로 해서 앞으로는 세 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밖에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건축 구역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업시행 인가 계획을 받는다면 거기에 있는 다물권자의 세대 분리하는 것들은 매수하면은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후속적인 Q&A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바로 이렇게 다물권자의 물건이 세대 분리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입주권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규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당첨 제한입니다. 이것은 투기 과열 지구 내의 당첨 제한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본다면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 과열 지구에 위치한 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또는 모아타운이나 이러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은 불가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면 전매는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청약을 해서 그 분양을 받게 되면 당첨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제한이 7년,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재당첨이 10년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당첨 제한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바로 투기 과열 지구 내의 여러 구역의 조합원인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즉 규제 지역 안에 있는데 여러 개 구역의 각각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볼까요? 자, 일반 분양자로다가 먼저 보죠. 일반 분양자라는 것은 내가 A라는 구역의 조합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구역에 일반 분양이 들어와서 내가 분양을 했더니만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당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A구역이 27년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면 일반 분양 여기서 받은 사람은 5년 내에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A구역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 신청을 못하니까 결국은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내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지금 현재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구역 내에 내가 A구역, 그 다음에 B구역, C구역 각각 하나의 구역별로다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 다 26년도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죠. 26년도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내가 A를 갖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면 나머지 B나 C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금 청산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첨 제한은 내가 이 B, C를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규제 세 번째로다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규제 세 번째는 당첨 제한 플러스 현금 청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 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즉 규제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유라면 내가 아까 당첨 제한에서 B, C가 이 안에 속해 있다면 내가 매도를 해도 그것을 산 사람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니까 입주권이 아니라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복잡하게 같이 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이 된다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있는 재건축의 물건을 살 때는 내가 현금 청산을 하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인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을 내가 산다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규제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바로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인가 이 두 개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보면 하나는 10년 보유한 사람이 그 집에서 5년 이상 실거주를 했고 그리고 그 주택 하나만 있는 사람이 이것을 팔았을 때는 재건축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 사람이 팔았을 때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니까요. 그리고 재개발 구역 것도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것을 판다라고 했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이 물건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 이주를 하거나 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나 생업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 쪽으로 이사를 전세원들이 가는 그러한 물건들도 이 조합원 지위 승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당첨 제한과 이 현금 청산의 조합원 이 두 가지는 복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다가 묶여 있었을 때는 아까 당첨 제한에서 3개 ABC 구역이 전부 다 조합 설립 인가 후라든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후의 물건이라면 결국은 당첨이 요 A라는 것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고 B, C는 매도했을 때 결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첨 제한에 있는 이 세 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두 개는 이거를 조합원 분양하기 전에 미리 팔 수 있는 것들은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으로다가 나눠서 규제지역으로 됐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됐을 때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과연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공급 주택수 제한과 당첨 제한,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규제지역부터 한번 보죠. 비규제지역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규제지역이었을 때 앞으로 이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6월 27일 대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6월 27일 대책에서 보면 이 아파트가 새로 첫 입주할 때 어떻게 되죠? 입주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준다면 전세로다가 입주 잔금을 치른다면 임차인은 전세 대출이 불가기 때문에 내가 자금으로다가 힘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으로 된다면 공급주택수 제한이나 당첨 제한, 현금 청산, 그 다음에 6월 27일 대책에 의해서 입주 때 대출 문제, 실거주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제지역이 묶이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유가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규제 전에 이 조합원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될 곳은 앞으로 지금 현재 풍선 효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라면 규제 지역으로 묻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죠. 6월 27일 때문에 입주 때 이러한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매도 물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규제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규제가 되면 매매가 불가가 되어버리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거나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은 매매가 불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은 가뭄에 콩날 정도로 정말로 확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입지가 좋고 대장 지역이 될 만한 곳은 기다리고 돈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다가 매매하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온다면 그것은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본다면 비규제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아마 현실로다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되면서 매수자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대기자들은 그 물건들이 나온다면 높은 가격이라도 매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서민들이 지금 현재 10월 15일 대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물건이 과연 현금 청산을 받지 않고 조합원 지위를 제대로 승계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재건축 구역의 다물권자의 이 물건이 공급주택수 제한 사항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첨 제한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당첨에 대해서는 매수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당첨 제한은 매도자가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몇 개냐 그리고 그것이 사업 진행상 5년 내에 서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매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 청산이죠.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못하는 이러한 물건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규제지역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된 것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재개발 구역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거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선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